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부엌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익숙한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바쁘고 배가 고프고 빨리 끼니를 때우고 싶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저녁에 남은 찬밥이 든 통을 꺼냅니다. 그리고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자레인지에 넣죠. 2분 버튼을 누르고 띵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요. 정말 간편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레인지가 찬 흰쌀밥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건강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말로 내뱉으니 정말 터무니없게 들리죠? 마치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 상황에 대해 아주 다르고 매우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찬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행위는 생물학적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을 위험한 수준으로 급격히 치솟게 하고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하며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과 같은 만성 질환의 문을 조용히 열어버리는 숨겨진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깨끗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나요? 헬스장에 가거나 매일 산책도 하시나요? 분명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왜 혈당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느낌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오후 2시쯤 갑자기 체력이 뚝 떨어지는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듭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와 싸워야 하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죠.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의아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을 탓하지만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의 밥그릇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편리함의 이면을 들추어 전자레인지로 데운 흰쌀밥 뒤에 숨겨진 위험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겁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드리러 왔습니다. 수많은 기능의학 전문가들도 극찬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4가지 식사 비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혈관을 보호하며 우리 몸을 해춘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요,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3시 15분 이야기, 김 선생님과 혈당의 미스터리.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잠시 제 진료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수많은 사례를 접했지만 제 기억에 깊이 남은, 그리고 제가 일상 습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정말이지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담배는 일절 피우지 않으셨고 술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운동을 하셨죠. 식단 또한 매우 엄격해서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늘 담백하고 깨끗한 음식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생활 습관에도 불구하고 김 선생님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통제되지 않는 혈당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던 거죠. 수치는 들쑥날쑥했고 의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마주 앉았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김 선생님은 지치고 답답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의사 양반, 제발 좀 알려주시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생활 습관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물 섭취량까지 다 따져보았죠. 그러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놓쳤던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혼자 사셨습니다. 1인분 요리가 번거롭다 보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 밥을 아주 많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기에 나누어 냉장고에 쌓아 두셨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마다 그 찬 밥 한 공기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건강한 찐 채소와 생선을 곁들여 드셨던 겁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냉장 보관된 찬 흰 쌀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강하게 돌려먹는 그 단순한 행동이 바로 선생님의 혈당이 통제불능 상태가 된 주범이었습니다. 그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적이었던 거죠. 6시, 과학적 원리, 밥이 로켓 연료로 변하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밥은 그냥 밥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왜 아팠는지 이해하려면 약간의 화학 지식이 필요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혈당 지수, GI, 별표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혈당 지수는 자동차 속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빨리 설탕, 포도당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죠. 낮은 GI 식품은 천천히 걷는 것과 같고 높은 GI 식품은 경주용 자동차와 같아서 혈액 속에 연료를 순식간에 쏟아붓습니다. 불행히도 흰쌀밥은 그 자체로 이미 고혈당, 하이 GI 식품입니다. 정제되어 있고 섬유질이 제거되어 소화가 빠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밥을 짓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 식히면 전분 구조가 변합니다. 전분이 단단하게 뭉치는데 전문 용어로 별표 노화, 별표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자레인지에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가스레인지나 오븐처럼 음식을 데우지 않습니다. 음식 내부의 물 분자를 초당 수십억 번씩 격렬하게 진동시켜 마찰열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거칠고 불균일합니다. 냉장된 밥을 이런 격렬한 진동에 노출시키면 밥이 식으면서 형성되었던 전분 사슬이 파괴됩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영양학자들은 이것을 2차 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흰 쌀밥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페라리라면 전자레인지로 데운 찬밥은 로켓 추진기를 단 페라리와 같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전분을 미세하고 불안정한 조각으로 분해해버려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위해 애쓸 필요조차 없게 만듭니다. 먹는 즉시 놀라운 속도로 흡수되어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것이죠. 9시, 도미노 효과, 인슐린 저항성과 질병. 그렇다면 이 로켓 연료 같은 밥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양의 설탕 쓰나미가 혈액을 덮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췌장은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 에너지로 쓰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미친 듯이 뿜어내야 하죠. 어쩌다 한 번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처럼 매일, 매 끼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번아웃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레드존에서 계속 엔진을 밟는 자동차처럼 언젠가는 연기가 나고 고장이 나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여러분의 세포들, 근육, 간, 뇌에 이 끊임없는 인슐린 홍수에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세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인슐린 신호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며 거의 모든 대사 질환의 뿌리이자 건강이 무너지는 시발점입니다.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액 속의 당분은 갈 곳을 잃습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니까요. 그럼 몸은 어떻게 할까요? 저장을 합니다. 그것도 아무데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장기 주변을 감싸는 위험한 내장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 결과는요. 밥을 먹었는데도 세포는 굶주려 있어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식곤증이 오고 머리가 멍해지고 브레인 포그, 아무리 운동을 해도 허리둘레는 늘어납니다. 이것들은 단지 경고 신호일 뿐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제2형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그리고 최근 연구자들이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치매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시 30분, 해결책, 밥을 살리는 4가지 황금 법칙. 자, 너무 무섭게 들리죠? 지금 밥솥을 쳐다보며 그럼 이제 밥을 평생 끊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별표 절대 아닙니다. 별표입니다. 쌀은 수십억 인구의 주식입니다. 문제는 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조리하고 데우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화학적 성질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밥을 건강의 적에서 건강의 동반자로 바꿔줄 간단하지만 강력한 4가지 부엌의 비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 4번. 산, 애시드, 브레이크를 거세요. 식초 추가. 첫 번째 비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취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물에 식초 작은 티스푼 하나를 넣으세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혹은 천연 발효 식초 모두 좋습니다. 딱 작은 스푼 하나면 됩니다. 이건 그냥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일본의 대규모 연구를 포함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 마치 교통경찰처럼 행동합니다. 위장에서 밥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의 활동을 늦춰버립니다. 효소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식초는 소화 과정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당분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죠.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20%에서 3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 없는 천연 혈당 강화제인 셈이죠. 맛이 걱정되시나요? 밥에서 신맛이 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세트산은 휘발성이 있어서 밥이 끓을 때 수증기와 함께 대부분 날아갑니다. 남는 것은 은은한 향과 밥 본연의 단맛뿐입니다. 3초면 충분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비법 샵2. 황금 파트너, 귀리 추가. 100% 흰 쌀밥만 짓는 것은 이제 그만두세요. 파트너를 소개해줘야 합니다. 쌀의 약 20%를 별표 길이 별표로 바꿔보세요. 압착 길이, 오트밀 든 통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쌀과 섞어서 같이 밥을 지으세요. 왜 길이일까요? 길이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비밀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팽창해서 끈적끈적한 젤 형태가 됩니다. 이 젤이 위장 속에서 밥알과 전분을 감싸 안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스펀지나 방어막처럼 작용해서 몸이 당분을 흡수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춥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해줍니다. 게다가 섬유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이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정신건강도 좋아집니다. 밥 한 그릇으로 혈당 안정, 체중 조절, 혈관 청소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법 삽3. 염증 소방관, 강황 추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앞서 고혈당이 몸속에 침묵의 불인 염증을 일으켜 혈관과 관절을 망가뜨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불을 끄기 위해 우리는 양념 선반을 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한 꼬집 넣는 것입니다. 강황은 밥을 예쁜 노란색으로 만들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든 커큐민 성분입니다. 커큐민은 과학계가 인정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난 세포들을 진정시켜 줍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세포들은 다시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손상된 몸이 회복됩니다. 여기서 전문가 팁.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조력자가 필요하죠. 강황을 넣을 때는 반드시 꼭 후추를 아주 조금 같이 넣어주세요. 후추 속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별표 2000% 별표나 높여줍니다. 그리고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밥에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한 티스푼 넣거나 기름진 생선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황금빛 가루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노화를 막는 방패입니다. 비법 사포, 회춘의 마법, 전자레인지 금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바로 김 선생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죠.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남은 찬 밥은 갓 지은 밥보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르게 다뤘을 때만요. 밥을 지은 후 냉장고에서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식히면 마법 같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분이 별표 저항성 전분 별표으로 변하는 것이죠. 저항성 전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름 그대로 소화를 저항합니다. 위장에서 당분으로 변하지 않고 소화 과정을 건너뛰어 대장까지 바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유익균은 이를 분해해 별표 부티르산, 낙산, 별표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장 점막을 치유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전자레인지에 강하게 돌리지 마세요. 이 건강한 저항성 전분을 전자레인지에 강력한 파동으로 때려버리면 모든 이점이 사라지고 다시 혈당을 올리는 로켓 연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찌세요. 찜기를 이용해 수증기로 부드럽게 데우세요. 2. 볶으세요. 프라이팬에 좋은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으세요. 이런 부드러운 열은 저항성 전분을 보존하면서도 밥을 따뜻하고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혈당 스파이크 없이 따뜻한 밥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6시 45분. 결론. 작은 습관, 큰 미래. 자, 건강을 위한 4가지 열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 식초 한 스푼으로 소화에 브레이크를 거세요. 2. 기리를 섞어 섬유질 방어막을 만드세요. 3. 강황과 후추를 넣어 염증과 싸우세요. 4. 남은 밥은 정성껏 다루세요. 전자레인지는 피하고 부드럽게 데우세요. 이 방법들은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유기농 마트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오한 과학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에도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를 대하는 지혜, 그 사소한 디테일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젊은 분들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튼튼하고 신진대사가 빨라서 난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작은 변화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몸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조부모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이 밥을 짓고 데워 먹는 방식을 바꾸도록 돕는 것은 만성질환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사랑이 담긴 효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치유의 힘은 언제나 여러분의 접시 위에 있습니다. 현명하게 드시고 자유롭게 사시며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